자, 명제 좀 볼게요. 명제 좀 봅시다. 명제, 저 이름 명자예요, 이름 명자. 이름 명자 제시할 수 있자. 그래서 명제란 부를 수 있는 것이라는 뜻이야. 어? 부를 수 있는 거. 뭐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참인지 거짓인지 부를 수 있는 거. 명제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명제의 수학적 정의는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문장이라고 돼 있는 거거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뭐 복잡하게 돼 있지만 우리가 이제 집합하고 연결을 좀 해보자고.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현정이가 어제 얘기를 수학의 기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집합이 안 쓰이는 데가 없다 그랬지.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적으로 수학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 집합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돼서 우리가 집합을 공부했어. 그지?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생각을 말로 표현해야 되겠지. 그게 명제예요. 내가 생각하는 걸 구분하는 게 집합이라면 그 생각을 표현하는 게 명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에서 나와 있는 모든 말들은 다 명제인 거지. 그래서 명제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알기 쉬운 말로 바꿔가죠. 모르는 말을 아는 말로. 우리가 이제 영어 문장 이렇게 써있으면 한국말로 해석을 하잖아. 그거랑 똑같이 수학도 어떤 말이 써있으면 내가 배운 말로 바꿔서 그것을 해석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러면 여기서 참과 거짓을 왜 구분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수학에서는 객관성이 정말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객관적이다라고 했으면 누가 봐도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이 되는 거. 그럼 왜 참인지 거짓인지가 중요하냐면 참인 것들만 이용해야 되기 때문이지. 수학에서는 중간에 거짓인 걸 이용하면 안 되죠. 그래서 참인 것들만 이용을 하기 위해서 명제라고 하는 거를 정의가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문장이라는 말이 여기 있는 거예요. 문장. 저 제시할 제자가 이제 저기 문장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문제 그러잖아. 그지? 이게 문장이라는 뜻이에요. 문장. 표시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주관적 기준. 우리가 이제 요런 거 예지는 이쁘다. 이거 왜 그러냐면 요거 쓴 애가 이 예지야, 이름이. 지가 쓴 거라서. 예지는 이쁘다 그래서 명제야 아니야. 명제가 아니죠. 현정이는 이쁘다고 그럴 수도 있고 솔미는 자기보다 안 이쁘다고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별로 안 이쁘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주관적 기준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애들은 명제라고 취급하지 않아요. 주관적 기준으로 되어 있는 애들. 그럼 객관적 기준인 애들은 그럼 객관적 기준이면 다 명제냐? 그렇지 않죠. 명제긴 하지. 항상 거짓인 명제가 있지. 예지는 남자다. 예지는 여자였거든. 그러니까 이건 항상 거짓. 2 더하기 5는 3이다. 거짓. 거짓인 명제는 다루질 않겠지. 그죠? 그럼 참인 애들. 예지는 여자다. 2 더하기 3은 5다. 다룰 게 없지. 항상 참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거짓이거나 항상 참인 애들은 다룰 게 없죠. 써먹을 수는 있지만 다룰 게 없기 때문에 수학에서는 얘네는 다루지 않는다는 거야. 주관적 기준이네 안 다루고 객관적이지만 항상 참이거나 항상 거짓이는 안 다루겠지. 그럼 우리는 어떤 애들을 다루겠냐면 어떨 땐 참이고 어떨 땐 거짓인 애들을 다루겠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름을 조건명제라고 해요. 특정한 조건에 따라서만 참인 애들. 그런 것들을 조건명제라고 하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2x는 8, x가 4일 때만 참이지. 그죠? 그러니까 x는 4. 이게 참인 조건이 되는 거죠. 그렇죠? x가 4가 아니면 거짓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궁금한 게 참이 되는 것만 찾아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수학에서 제시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들은 다 그 조건을 찾아라 이거야. 그 말이 참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찾아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별표 쳐있듯이 우리가 수학에서 쓰는 모든 식은 명제다. 무슨 명제? 조건 명제다. 그죠? 근데 조건 명제는 명제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앞에 조건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거지. 그지? 그러나 조건 명제를 가정과 결론으로 배치하면 명제가 된다. 무슨 소리냐? 가정과 결론이라고 하는 게 포항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 그래서 뭐뭐이면이 가정이지 뭐뭐이다가 결론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배치를 하면 얘도 명제가 돼. 항상 참이거나 항상 거짓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건 밑에 보면 x가 2의 배수이다. 그랬어. 그지? 그러면 x라고 하는 애가 2, 4, 6, 8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x가 4의 배수이다. 4, 8, 12, 16 이렇게 나올 거지. 그지?
그럼 요건 명제니? 명제가 아니죠. x가 2의 배수이다 항상 참인가? 항상 거짓인가? 아니지. x가 요럴 때만 참이잖아. 그러니까 요건 조건 명제야. 그지? x는 4의 배수이다도 조건 명제죠. 그러니까 얘네 두 개는 조건 명제야.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어. 그지? 근데 요거 두 개를 배치를 하는 거야. 어떻게? x가 2의 배수이면 x가 4의 배수이다. 이렇게. 그럼 요게 가정이죠. 그럼 요게 결론이지. 그치? 그럼 가정하고 결론 사이에 있으니까 이건 항상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죠, 거짓. x가 2의 배수라고 해서 다 4의 배수는 아니잖아. 그죠? 거짓인 애죠, 거짓. 참인 애도 있지. 2의 배수 중에 4의 배수인 애도 있지만 항상 참은 아니니까 이건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명제에서 또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럼 참하고 거짓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냐? 그럼 참인 조건을 찾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그지? 근데 참인 조건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쓰여진 말을 그대로 이해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내가 아는 말로 바꿔야 돼. 아는 말로 바꾸는 걸 배우는 게 명제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문장을 아는 문장으로 바꾸는 거. 2x는 8. 이게 어려운 문장이야. 뭐 지금 우리 수준에서야 쉬운 문장이지만, 그지? 이건 어려운 문장이야. 왜? 얘를 더 쉽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사이가 요거면 요거다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게 조건 명제죠. 요것도 조건 명제지. 그지? 그러니까 이 말하고 이 말이 같은 말이다라고 만드는 게 이거이면 이거이다. 그게 명제잖아. 그지? 그래서 요 관계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문자를 바꾸는 방법에는 여기 대우가 있다. 그래서 여기 대우라는 걸 배우죠. 그죠? 여기 대우라는 걸 배워요. 그죠? 근데 이제 뭐 요건 뒤에 가서 잠깐 얘기할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같은 의미의 문장으로 바꿔야 되는 거지. 그지? 여기는 갑자기 2x는 8이라고 해놓고 x는 7이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같은 의미. 같은 의미의 문장이라는 말로 좀 애매하니까 뭐 집합으로 표현을 하자 이거지. 왜? 생각이 같으면 된다는 얘기야. 그지? 그러니까 집합으로 했을 때 같은 의미라고 하는 건 뭐야? 원소가 다 똑같으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집합으로 따져야 되냐면 요 말이 참인 애들. 오케이? 요 말이 참인 애들. 그게 집합이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그 문장이 참이 되게 해주는 집합이라는 뜻에서 이름이 진리집합이죠. 진리집합. 그 문장을 항상 참이 되게끔 해주는 집합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각 조건 명제에는 진리집합이라는 게 반드시 존재하겠지. 그지? 조건에 따라서 참이 되는 문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조건을 모아놓으면 진리집합이 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그죠? 그래서 진리집합을 따져봐야 되는 거죠. 조건 명제가 참이 되는 문장. 그래서 그 말하고 그 말 사이에 크냐, 작으냐, 같으냐를 따져보는 게 포함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건 뭐? 같을 때를 찾아야 된다는 거지. 같을 때. 오케이? 같을 때. 크냐, 작으냐는 써먹을 수가 없죠. 그죠? 실제로. 내가 모르는 말을 아는 말로 바꿔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명제를 우리가 이제 나타내려면 기호화를 또 배워야죠. 기호를 써야 되기 때문에. 명제는 기호를 쓸 때 소문자로 씁니다. 뭐 PQRS 이런 식으로. 그지? 그 다음에 요게 다 조건 명제일 거 아니야. 수학이니까. 조건 명제면 얘 진리집합이 있겠지. 그 진리집합들은 집합이기 때문에 다 대문자로 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P면 Q이다라는 한국말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P 화살표 하나짜리. 요렇게. 오케이? 요거는 P면 Q이다. 요게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상태일 때 이렇게 써요. 오케이? 그랬는데 이게 참인지를 알았어. 그러면 요 옆에다 참이라고 써주지. 요 옆에다 참이라고 써줘요. 그럼 이거하고 이건 다른 거야. 참이라고 쓴 거니까. 참이라고 쓰는 것도 귀찮지. 그러니까 요 위에다 짝대기를 하나 더 붙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요 말하고 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오케이? 근데 얘가 거짓인 걸 알았어. 그럼 요 옆에 거짓이라고 쓰고, 거짓일 땐 참이 아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런 한국말들을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표현하는 방법을 그냥 좀 배운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어떤 관계에 있는지 좀 살펴보면, 자, P면 Q이다 그랬어. P라는 말이면 Q라는 말이 된다가 참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진리집합이면 P라는 애가 원소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Q라는 애도 원소를 갖고 있을 거야. 그지? 그러면 Q라는 원소가 크겠냐? P라는 원소가 크겠냐? Q라는 원소가 크겠죠? P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 다 이 안에 들어가야지 참이 되는 거니까. 그지? 그럼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지. P라는 애들이 진리집합이 Q라는 진리집합 안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요 말은 요 말이 된다. 이 뜻이죠. P이면 Q이다는 P라는 진리집합이 Q에 포함된다. 이렇게 표현하죠. 화살표가 반대로 되어 있으면 이것도 반대로지. 그지? 만약에 여기 양쪽으로 되어 있으면 같다로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관계를 이용을 해서 명제를 부정도 할 수 있지. 뭐뭐는 아니다. 뭐 이런 말들 많이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말로 따지면 되게 헷갈려요. 그지? 말이라는 게 그래서 헷갈리거든. 그래서 우리가 집합이라는 걸 배웠다고 얘기했잖아. 그럼 자, P거나 Q이다 이랬단 말이야. 그럼 요거를 집합으로 표현하면 P 합집합 Q가 되지. P에도 속하고 Q에도 속하는 애. P에 속하건지 Q에 속하는 애들을 모아놓은 거죠. 그죠? 그러면 P거나 Q이거나가 아니다. 요 부정이에요. 아니다. 명제에서 쓰는 거죠. 그럼 요걸 집합으로 나타내면 요거의 여집합이 되지. 그럼 요걸 풀면은 P, Q의 합집합, 저거 이제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돼 있지만 우리가 그런 거 필요 없다고 그랬죠. 보면 요게 P고, 그지? 요게 Q야, 그지? 선생님 어제 얘기했던 게 이렇게 번호 매겨서, 그쵸? 번호 매겨서 해보면, 자, P 합집합 Q의 여집합 그럼 몇 번? 1번이지, 1번. 그쵸? 그럼 1번이라고 하는 건 P의 여집합이 뭐야? P의 여집합이 뭐야? 1, 4번. 그지? Q의 여집합은 1, 2. 그럼 얘네 둘의 교집합이 될 수밖에 없죠. 그죠? 네. 그게 이제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건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바뀌지. 그럼 요거는 P가 아니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P가 아니고 Q가 아니다로 바뀌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을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뭐 책에는 OR을 부정하면 AND가 되고 뭐 이런 말들도 있었어. 그죠? 학교 선생님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집합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말을 바꾸는 그런 습관을 많이 들여놔야 돼요. 마찬가지 뭐 P이고 Q이다 있어. 이거 부정하면 P이고 Q이다가 아니라면 교집합의 여집합이 되는 거죠. 그죠? 교집합이 여집합이 되면 또 따져보는 거지. 교집합이 여집합이면 1, 2, 4번이지. 1, 2, 4번이면 P의 여집합하고 Q의 여집합하고 합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P가 아니거나 Q가 아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책에는 이렇게 돼 있지. 여기서 막바로 1로. 여기서 막바로 1로. 그거는 별로 좋은 공부 방법은 아니에요. 그죠? 그거 뭐 외워갖고 껐다 써먹어. 아무 쓸모 없거든. 그죠? 그래서 이제 말이 참 힘들다라는 걸 이제 예를 하나 들어준 건데, 뭐, 모든의 부정과 몇몇의 부정, 이런 거 많이 해봤을 거야. 집합 배울 때. 그래서 모든 학생이 남자이다를 부정하면, 모든 학생이 남자가 아니다? 뭐 이렇게 쓰죠, 그냥 말로는. 근데 이게 와닿질 않지. 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집합으로 한번 생각해봐. 모든 학생이 남자다 그러면 학생 1도 남자고, 학생 2도 남자겠지. 학생 3도 남자예요. 그죠? 그럼 이거를 부정을 하면 아까 요게 교집합 이런 거였잖아. 그지? 그러면 학생 1은 남자가 아니거나 그지? 학생 2가 남자가 아니거나 이렇게 되겠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한 명 남자가 아닌 애가 한 명이라도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적어도 한 명은 남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 얘기는 적어도 한 명이니까 그 한 명을 어떤 학생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어떤 학생은 여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남자가 아니면 여자니까. 그 다음에 뭐 모든 학생이 남자는 아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모든 학생이 남자가 아니다와 모든 학생이 남자는 아니다는 하늘과 땅 차이 같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모든 학생이 남자가 아니다는 얘기는 다 여학생이라는 뜻이고 요거는 한 명만 남학생이 아니다. 뭐 한 명 이상. 그러니까 모든 학생이 남자는 아니고 여학생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뜻이죠. 그건 다 남학생이라는 뜻이죠. 그죠? 똑같이 어떤 학생은 남자다 그러면 어떤 학생이니까 한 명만이니까 학생 1이 남자든지 학생 2가 남자든지 뭐 이렇게 써 있죠. 이거를 부정하면 얘 남자 아니고 얘 고로 바뀌고 얘도 남자 아니고 그러니까 다 남자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모든 학생은 남자가 아니다. 모든 학생이 여학생이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이렇게 바꾸는 건 힘드니까 우리가 집합으로 중간 단계를 거쳐서 생각을 하는 게 헷갈리지 않아요. 이 말이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건 말이라고 하는 걸 집합으로 바꿔서 생각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말을 바꿀 때는 항상 같은 말로 바꿔야 된다.
우리가 더 오바를 해도 안 되고, 더 축소를 해도 안 되고,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신경 써야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걸 이제 배웁니다. 말 바꾸기. 이걸 배우려고 지금까지 이걸 한 거야. 말을 바꾸는데, 그죠? 말을 바꾸는데. 여기, 대우. 여기라는 건 역지사지, 알죠? 역지사지.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P이면 Q이다의 자리만 바꾸는 거야. Q이면 P이다. 이라고 하는 건 이게 다를 이자 뭐 이런 뜻이에요.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 각각을 그냥 부정하는 거야. P가 아니면 Q가 아니다. 이렇게. 대우라고 하는 얘기는 맞다의 대자에 짝우라는 뜻이에요. 맞다, 아따라는 뜻이에요. 맞다는 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명제하고 대우는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현정이가 선생님 제자고 내가 현정이 스승이지. 이 짝만 다를 뿐 같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명제하고 대우는 같은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우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하고 이를 합쳐놓은 게 대우예요. 실제로 보면. 뒤집어서 부정한 거죠. 뒤집어서 부정한 거. 오케이? 그럼 실제로 한번 살펴보자고. P이면 Q이다 그랬어. 그럼 진리집합이 P가 Q에 포함되겠지. 그럼 요걸 그래프로 그리면 P가 Q에 포함된다고 이렇게 그리죠. 그죠? 자, Q이면 P이다면 Q가 P에 포함되겠지. 이게 참이라고 해서 이게 짝대기 붙인 거야. 요거는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거지. 참이라고 할 때만 여기 짝대기 붙인다고 그랬죠. 참이죠. 그러면 Q가 P에 포함되지. 그럼 얘네들이 같아 틀려? 모르죠. 같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같다고 그러는 말이 틀린 말이지. 그지? 그러니까 같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틀리지. 그러니까 명제하고 역은 같다고 얘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써먹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2는 부정했어. not P이면 not Q이다니까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에 포함되니까 Q의 여집합이 커, P의 여집합이 커. Q의 여집합이 크지. Q의 여집합이 크다는 얘기는 Q가 작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Q가 작죠. 근데 봤더니 이게 두 개가 똑같지. 두 개가 똑같죠. 그러니까 두 개가 똑같으니까 얘네 둘 사이가 대우 관계야. 역하고 이도 대우 관계예요. 짝이란 얘기야. 서로 같은 말이다 이 얘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대우를 써봤더니 not Q이면 not P다가 참이니까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포함돼. P의 여집합이 더 크대. 그러니까 P의 나머지가 크다는 얘기니까 P가 작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얘 그립이 똑같죠. 그냥 같은 말이야. 방향,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현정이가 선생님 제자고 선생님이 현정이 스승이고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명제는 대우하고 같은 말이죠. 근데 왜 굳이 이런 걸 배우냐? 그렇잖아. 그래서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고 역이 참이면 이도 참이죠. 왜? 얘네 둘이 대우니까. 근데 이걸 왜 배우냐 이거지. 왜? 왜 배울까? 우리가 이제 어떤 말을 할 때 P면 Q이다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좀 알아야 되죠. 참인지 거짓인지 알아야지 얘를 써먹을지 안 써먹을지, 그지? 같은 말로 바꿔야지 되는데, 참인 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걸 밝히라고 했다 이거야. 그러면 내가 P가 Q에 포함되는지 안 하는지 다 따져봐야 되지. 그럼 실제로 내가 원소를 하나 이렇게 꺼내겠지, P에서. 그 다음에 Q 안에 이렇게 집어넣어봐서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되잖아. 그럼 내가 이제 그걸 확인할 때 P 안에 있는 원소의 개수만큼 꺼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다 꺼내봐서 다 집어넣어봤더니 맞더라 그러면 맞는 거잖아. 그지? 근데 내가 100만 개 있는데 99만 개 꺼내놓고 10,000개 안 꺼냈는데 99만 개 맞으니까 맞아.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P의 원소의 개수만큼 증명을 해야 돼요. 우리는. 맞아? 근데 요걸 대우로 한번 써봐. 대우로 써볼 때 같은 말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걸로 증명을 하든 이걸로 증명하든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대우를 봤더니 Q의 여집합에 P의 여집합이 포함되면 된대. 그치? 그러면 나는 증명할 때 Q의 여집합의 개수만큼 세면 되는 거지. 여기서 꺼내갖고 여기다 집어넣어보면 되는 거니까. 그치? 그러면 이걸로 증명할지 이걸로 증명할지는 얘네 두 개 중에 작은 게 편한 거 아니야. 얘가 예를 들어 10개고 얘가 2개면 이걸로 하는 게 편하죠. 그쵸? 얘가 10개고 얘가 2개면 그냥 하는 게 편하다 이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어떨 때만 대우로 바꾸냐? 얘가 얘보다 클 때는 대우로 바꿔주는 게 좋지. 대우가 더 작으니까.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냥 하지 뭐. 뭘 바꿔. 그지? 그러니까 무턱대고 대우를 쓸 필요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대충 따져봐야지. 아, 여기 P라고 하는 애 원소의 개수가 몇 개고 Q라는 애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 따져. Q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하고 비교해야 돼요. Q의 원소가 아니라. 그치?
그렇게 비교를 해야 되죠. 그게 이제 그럴 때 이제 대우를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쓸 때 요거를 이제 증명할 때 뭐 어떤 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따질 때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제로 궁극적으로 배우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제 말 바꾸기를 배우는 거야, 그지? 말 바꾸기에선 같은 말로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그럼 같은 말로 바꾼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까 얘기할 때 포함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그걸 나타내는 말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충분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어. 그지? 무슨 얘기냐? P가 P면 Q이다가 참이다 그랬으니까 P가 Q이면 참이다라고 짝대기 두 개를 표시했죠. 그럼 진리집합이 이렇게 포함된다며, 그지? 그럼 잘 봐봐. P라고 하는 말에, 그럼 X가 P의 원소이면, X가 요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야, 그지? 요 안에 들어있으면, X는 Q의 원소에 들어있다고 말할 수 있지. 그러니까 X는 Q의 원소, 이게 충분하지. 그래서 P라는 조건이, 이게 다 조건이잖아, 그지? P라는 테두리가 Q라는 테두리 안에 들어있다라고 말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P를 Q의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이게 다 조건 명제잖아. 그지? P라고만 말하면 Q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P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만 하면 Q 안에 들어가 있다고 충분하니까 P를 Q의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정이가 How to Study를 다닌다 그랬어. 그러면 복명동에 있는 학원을 다니네 라고 말하기에 충분하지. 그쵸? 그런 뜻이고. 자, 또 무슨 말이냐면 요걸 또 반대로 해석을 해보면, 얘 입장에서 얘기한 거고, 얘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면, X가 Q의 원소이면 X가 Q 안에 들어있대. Q 안에 들어있으면 뭐라고 얘기했으면 P의 원소이기에 충분하진 않지. 왜? 요 사이 삐져나가 있는 애도 있으니까. 그쵸? 하지만 무슨 말이 있었냐면 P 안으로 들어가려면 Q를 거쳐 들어가야 돼. 그지? 그러니까 요 테두리 안에도 안 들어와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P로 가기 위해서 Q라는 애는 필요한 애지. 그지? 그러니까 현정이가 How to Study 다닌다라고 얘기했으면 산남동에 있는 학원을 다니면 안 되는 거야. 그지? 복명동에 있는 학원이라는 말을 일단 해야 되는 거지. 그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나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은 같은 말이야. 왜? 우린 이거 읽은 거니까. 얘 입장에서 읽은 게 충분 조건이고 얘 입장에서 읽은 게 필요 조건이잖아. 그죠? 같은 말이니까 차이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 더 중요한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뭐죠? 이제 이걸 섞어야죠. 섞어야죠. 그러니까 P면 Q이다가 참이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렇게 얘기했지, 그지? 그 다음에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렇게 얘기했는데, 솔직히 얘네는 쓸모가 없어. 우리는 뭐가 필요해? 같은 말이 필요하잖아, 같은 말.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 얘이기도 하고 얘이기도 하네. 그러니까 진리집합이 서로 같은 애들이 필요한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불러?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죠.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우리는 필요 충분 조건에 맞게끔 말을 바꿔야 된다 이 얘기지. 아까부터 계속 하고 있는 얘기 같은 말로 바꿔야 된다. 그지?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문제들은 이제 문제를 조금씩 풀어가면서 그때 이제 또 요거랑 연결시켜서 공부를 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명제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가 막 여기서 보면 뭐 문제들을 막 풀다 보면 뭐 부정이 중요하고 막 뭐가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중요한 건 내가 말을 바꿀 때 소설을 쓰면 안 된다. 어? 원래 있었던 말하고 같은 말로만 바꾸자. 근데 말로 바꿀 땐 어떤 식으로 바꾸냐? 내가 알고 있는 말로 바꾸자. 그 얘기죠. 오케이?